자, 빨간 너구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학 탐구 생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중학교는 과목도 아주 세분화되고 수행평가도 다양해지고 요구하는 능력 다양해지고 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이잖아요. 수행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잘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수행평가는 과목별로 엄청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 작년에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지 살펴보거나 또는 올해 수행평가를 선생님들이 무엇으로 진행할지 미리 알아놓는 게 좋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프린트물을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학생이 다 적거나 기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정보공시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학교 알림이라고도 하는데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올해 어떻게 수행평가를 하겠다 이거를 4월 말 정도에 정보를 딱 올려요. 학교의 평가 규정 다 올라가고요.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학교에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한번 그게 학교 정보공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아이 학년 과목의 평가 기준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러면 수행평가가 프로테이지가 뭐 20%거나 아니면 70%거나 까지 20%에서 70%까지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출력을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수시로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학기 초에는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학생들이 1학기 1회고사 정도까지는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안내, 정보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작년 거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이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사실 많이 하고요. 수행평가 100%로 진행하는 과목은 4가지 영역 정도를 수행평가로 진행을 해요. 수행평가 영역이 뭐 체육이면 이번에는 농구를 하는구나. 이번에는 줄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싶으면 원래 선생님이 잘 바뀌지 않으면 수행평가도 사실 잘 안 바꿔요. 뭘 하겠다 싶으면 예체능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해놓는 게 좋죠. 배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론 배구를 처음부터 가르치시긴 해요. 그렇지만 미리 배구를 접한 애랑 미리 배구를 접하지 않은 애는 차이가 있어서 보시고 사전에 아이한테 가르쳐 놓을 게 필요하다. 그럼 그거 가르쳐 놓으시거나 그걸 좀 더 익숙하게 접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학교는 또 미리 접한 아이들과 미리 접하지 않은 아이들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하려고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한 애들이 기존에 안 한 애들보다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똑같이 시작해서 수행평가를 지금부터 너는 여기 그러니까 너는 A1에서 출발, 다른 친구는 10에서 출발하면 그 출발점을 바탕으로 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은 똑같아요. 이렇게 치고받기 10개를 하면 몇 점, 20개를 하면 몇 점 이렇게 기준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접해놓은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국어는 글쓰기를 한다. 똑같은 시간을 줘요.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 중에 이런 걸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3줄 쓴 아이랑 열심히 20줄 쓴 아이가 다르겠죠. 똑같은 시간에. 아무리 선생님들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과물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제대로 남들보다 더 성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미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미술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행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술 선생님께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주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못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못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그림 속에 20개를 그렸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못 그리는데 하나만 그리고 말았어요. 20개를 그린 친구는 그림이 좀 구도도 떨어지고 다양성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걔는 20개를 정말 열심히 그린 친구라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죠. 내가 잘 못하더라도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과정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의를 보여주라는 말씀이네요. 뭔가 작은 일이라도 성의를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결과물보다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학생의 노력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 노력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아이들이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는 그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수행평가에도 모두 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영역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 성의를 담는 게 수행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준이고 가장 준비해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조금 더 잘했던 애를 시작할 때 이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구나, 이걸 하나도 모르는 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못했던 아이가 거랑 20개 했던 아이가 5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들의 그 처음부터 시작, 중간 이 과정들을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시험 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시험은 한번 보고 못 보면 성적 딱 나오는데 과정 중심 수행평가는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커서 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는 없으니까 삶의 태도를 길러주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그런 성실한 태도를 기르는 데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태도들을 부모님들이 평소에도 강요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성실한 태도를 자꾸 보여주시고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실함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힘들고도 어려운 자리 같아요. 아이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거든. 예, 보는 만큼 아이들이 잘하고 엄마가 보여주는 뷰만큼 따라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라는 자리가 쉽지 않은데 채널을 먼저 보고 계신 부모님은 이미 노력하고 계신 부모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와 잘 지낼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지 그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부모님일 것 같아서 그런 부모님들은 조금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이미 아이들이 그 성실한 노력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증을 빨간 너구리 선생님과 함께 쏙쏙 풀어드리는 좋은 채널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날게요.